엄마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야. 내가 여기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보고도 죽을 불면서 마음이 편해? 진우의 목소리는 병원의 고요한 새벽을 찢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천장에서 희미하게 내려오는 불빛만이 감도는 작은 병실 안은 그 말 한마디에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창백한 흰색 병상 위 진우는 누워 있었다. 40 가까운 나이, 창백한 얼굴, 며칠째 수액 치료로 갈라진 입술, 지쳐 보이는 눈빛 속에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의 어머니 해라는 병상 옆에 앉아 있었다. 목이 다른 낡은 얇은 외투를 입고 손에는 아직 김이 나는 죽 그릇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새벽부터 조용히 구내 식당에 가 팔을 더 받아왔고 아들이 금속 냄새를 싫어할까봐 나무 숟가락으로 죽을 조심스레 저었다. 하지만 그 모든 정성은 이 순간 무의미해졌다. 그녀는 움찔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야, 뭐라고 했니? 진우는 그녀를 돌아보며 칼날 같은 눈빛을 보냈다. 그는 더 이상 넘어져 울던 아이도 어머니 손을 잡고 등교하던 순한 아이도 아니었다. 지금 그의 눈에는 냉혹한 판단과 분노가 가득했다. 내가 다시 말해야 돼. 나는 지금 매일매일 죽음을 기다리는 중이야. 의사도 말했잖아. 몇 달 안에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가망 없다고. 그는 벌떡 일어나 수액줄을 거칠게 당겼고 기계는 경고음을 내며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손가락을 어머니에게 곧장 내밀며 외쳤다. 엄마 간이 맞는다고. 의사가 엄마 간이 적합하다고 했잖아. 엄마가 동의만 하면 나는 살 수 있어. 그런데 엄마는 계속 침묵만 했어. 말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그냥 남처럼 가만히 있었지. 해라는 고개를 숙였다. 손에 든 죽그릇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엔 벌써 눈물이 맺히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잠시 망설인 끝에 간신히 속삭이듯 말했다. 안 돼, 엄마는 못해. 진우는 비웃듯 건조하게 웃었다. 그는 무겁게 한 걸음씩 내디디며 어머니 앞으로 다가갔다. 못해. 아니면 안 하고 싶은 거야. 엄마는 아플까 봐. 입원하기 싫어서. 건강 나빠질까 봐 겁나는 거야. 엄마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나 엄마의 외아들이 병 때문에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다는 거. 예전에 엄마는 그랬잖아. 엄마는 나 때문에 산다고. 나 하나뿐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엄마는 살겠다고. 나 혼자 죽게 두는 거야. 해라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진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엄마는. 뭘 설명하려고? 진우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나는 변명도 눈물도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건 엄마가 일어나서 간 이식 동의서에 서명하는 거야. 그럴 수 없다면 더는 나 사랑하는 척하지 마. 그는 어머니 손에 있던 죽 그릇을 낚아채 바닥에 집어던졌다. 도자기 깨지는 소리는 병실 공기를 갈라놓았고 뜨거운 죽은 해란의 다리에 전날 손빨래한 바지 위로 튀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프지도 않았다. 그저 아무것도 들지 않은 손을 떨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진우는 등을 돌려 병실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에 복도 끝 간호사 몇 명이 고개를 돌렸다. 해라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 앞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 흘러내린 죽 자국 그리고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하나 조각들을 주워 담았다. 눈엔 눈물이 가득했고 입술은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진우야, 내가 알기만 한다면 엄마는 이미 몸의 일부를 너에게 줬었단다. 엄마는 예전에 목숨까지 맡기고 수술대에 올랐었어. 내가 살아남길 바랐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 넌 지금처럼 그런 눈으로 엄마를 보지 않을까. 하지만 진우는 듣지 못했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병실은 다시 싸늘한 침묵 속으로 잠겼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덜컥덜컥 시간을 세고 있었다. 그 초침 하나하나가 노모의 심장을 찌르는 바늘 같았다. 고독과 상처, 이름 붙일 수 없는 고통이 그 안에 있었다. 해라는 병실 한켠에 앉아 있었다. 바닥에는 아직도 닦이지 않은 죽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깨진 그릇 조각 중 하나에 멈췄다. 하얀 균열선이 길게 뻗어 있는 그 조각은 마치 그녀 마음속에서 떠오른 오래된 기억의 파편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병실 구석에 개인 서랍으로 갔다.
낡은 수건을 꺼내 펼치자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운 갓난아이가 있었다. 몸에는 수많은 수액줄과 호흡기 튜브가 꽂혀 있었다. 그 옆에는 젊은 엄마, 바로 그녀 자신이 짧은 머리에 땀이 마르지 않은 얼굴로 창백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중얼거렸다. 그때도 넌 이렇게 누워 있었지. 너무 작고 노란 피부에 무서웠어.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가족 중 누가 간을 주지 않으면 넌 못 산다고.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엄마는 고민하지도 않았어.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지. 바로 동의서에 사인했어. 의사도 간호사도 내 이모도 다 말렸어. 엄마 몸이 약해서 수술 후 예전처럼 회복 못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목이 메인 듯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단 하나만 생각했어. 내가 죽으면 엄마는 살아서 뭐하나. 엄마는 수술대에 올라가서 눈을 감고 기도했어. 엄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눈을 뜨길, 학교에 가고 축구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길 바랐지. 헤라는 외투 단추를 풀고 천천히 옷을 걷어 올렸다.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가로지르는 어두운 색의 긴 흉터를 드러냈다. 수십 년 전 수술의 흔적, 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흉터였다. 그녀는 그 흉터를 내려다보며 조심스레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마치 기억을 쓰다듬듯. 그때 수술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앞으론 간 관련 수술은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이번 한 번으로 충분해요. 또 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입술을 달싹였다. 엄마는 알고 있었어. 하지만 너한텐 말하지 않았지. 내가 죄책감 가질까 봐서. 그저 내가 행복하게 살길 바랐고 엄마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길 바랐어. 아무런 부담 없이. 그런데 엄마의 그 침묵이 지금은 내 눈에 죄로 보이는구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내가 엄마를 욕해도 미워해도 엄마는 견딜 수 있어. 하지만 그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그 눈빛. 너를 위해 수술대에 올랐던 엄마를 경멸하는 그 눈빛은 그 어떤 칼보다 더 아팠어.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약을 정리하러 온 간호사였다. 헤라는 급히 옷을 여미고 눈물을 닦았다.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젊은 간호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헤라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웃었다. 아니야. 이따가 내가 정리할게. 간호사가 나간 뒤 헤라는 다시 진우의 병상 끝에 앉았다. 아직 아들의 체온이 남아있는 베개를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마치 스스로도 듣기 두려운 듯. 넌 절대 기억 못하겠지. 처음으로 엄마를 영웅이라 불렀던 그날을.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몰랐지. 하지만 내가 엄마 목을 꼭 껴안았을 때 그건 엄마에겐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단다. 이젠 내가 자랐고 어른이 됐지.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한마디도 말 못하는, 다시는 너를 구할 수 없다는 말을 꺼낼 용기도 없는 나약한 늙은 여자일 뿐이야. 창문 너머로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들며 흉터 위로 희미하게 드리웠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 죽는 사람은 아마 엄마일 거야. 하지만 간 때문은 아니겠지. 병원의 밤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긴 복도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메아리쳤다. 진우는 병원 7층 비상계단에 혼자 앉아 있었다. 누구에게도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을 때면 자주 숨는 곳이었다. 그는 머리를 벽에 기댄 채 손에 쥔 복용전 약판을 꼭 쥐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은 차가웠고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무거운 외로움을 실어왔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엄마 손을 잡던 손, 무서울 때마다 엄마 옷자락을 움켜쥐던 손. 그 손으로 지금은 엄마가 끓여준 죽을 내던지고 그녀에게 독한 말을 퍼부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렸나 봐. 그때 비상문이 조용히 열렸다. 진우의 전 여자친구이자 지금은 이 병원 전공의로 있는 성이었다. 그녀는 지나치려다 멍하니 앉아있는 진우의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진우야, 왜 여기 있어? 그는 고개를 들었다.
잠시 놀란 눈빛을 보이더니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안녕, 오랜만이네. 괜찮아? 그녀는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잘 모르겠어. 혹시 우리 엄마 기억나? 혜란 아주머니? 당연히 기억하지. 예전에 우리 사귈 때 내가 아주머니를 엄마라고 불렀잖아.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여전해 조용하고 자주 우시고. 그런데 나 오늘 엄마한테 심하게 화냈어. 성희는 놀란 듯 물었다. 왜? 나 간 이식을 받아야 한대. 엄마가 적합하신데 아무 말도 없이 거절하셨어. 이유도 말 안 하고 그냥 피하셔. 그래서 너무 화나서 엄마한테 이기적이라고 말했어. 평생 나 위에 산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외면하냐고. 성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물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 엄마가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진우는 멈칫했다. 며칠간 아무 말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흔들었다. 어릴 적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다. 어렸을 때 병원에 입원했었고 상태가 매우 심각했지만 기적처럼 회복되었던 일. 그는 한 번도 왜라고 묻지 않았고 누가 자신을 살렸는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진우는 급히 일어섰다. 성희야, 혹시 나 어릴 때 6살쯤이었을 때 병원 기록 조회해 줄 수 있을까? 성희는 놀라며 쳐다봤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병원 사무실로 향했다. 전공의 신분으로 성희는 기록 열람 권한이 있었고 곧바로 해당 연도의 병원 기록을 찾아냈다. 낡고 가장자리가 해진 손으로 쓴 차트였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다. 첫 장, 환자 김진우 나이, 6세 진단명 급성간부전, 위도. 둘째 장, 치료방안, 생체간 이식 공여자 김혜란 침모 적합률 96%. 진우의 눈이 크게 열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수술 기록으로 넘겼다. 수술 일자 8월 3일. 공여자 수술 후 심각한 체력 저하 발생. 주의사항 간 재이식 불가. 생명 위협 우려 있음. 그리고 마지막 줄에 쓰인 주치의의 글씨. 어머니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 아이가 살 수 있다면 전부 가져가세요. 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진우는 차트를 놓았다. 서류가 책상 위로 떨어지며 작게 울렸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폭발하듯 울렸다. 목은 꽉 막혔고 성희를 향해 진짜야? 라고 묻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꿈을 꾸는 사람처럼 비틀비틀 사무실을 나섰다. 성희가 뒤에서 부르려 했지만 진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달렸다. 병실로 곧장. 도착했을 때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진우는 문을 조심히 밀고 들어갔다. 어머니는 그의 병상 옆에 앉아 있었다. 이불에 머리를 기대고 지쳐 잠든 모습이었다. 외투는 풀려 있었고 옷자락이 약간 올라가 옆구리에 옅은 흉터가 드러나 있었다. 진우는 멍하니 그 흉터를 바라봤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그녀의 마른 손바닥 위로 떨어졌다. 엄마 미안해요. 나 불효자예요. 헤라는 살짝 놀라 눈을 떴다. 아들을 보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진우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죽은 먹었니? 진우는 그녀의 손 위에 머리를 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하지만 이번 사과는 너무 늦은 순간에야 전해졌다. 눈물로 가득한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병실 창문을 비쳤다. 진우는 병상 옆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 위에서 깨어났다. 등은 뻐근했고 목은 뻣뻣했다. 그는 몸을 일으켜 말했다. 엄마 아침이에요. 하지만 침대는 비어 있었다. 이불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베개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머리맡 테이블 위에는 낡은 손수건 하나가 정성스레 접혀 있었고 그 위엔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죽그릇도 없었고 항상 들리던 어머니의 조용한 숨소리도 없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진우는 더 크게 외쳤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복도로 뛰쳐나갔다. 병동을 샅샅이 뒤지고 간호사들과 의사, 보안요원에게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퇴원 서명도 없었고 CCTV에도 명확한 기록이 없었다. 그러던 중
안내 데스크에서 병원 정문 CCTV를 다시 확인하던 직원이 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다. 오전 5시 12분. 혜란이 나타났다. 희끗한 머리를 뒤로 단정히 묶고 낡은 회갈색 외투를 입고 해진 천 신발을 신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정문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뒤를 돌아 병원 안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마치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려는 듯. 그리고 조용히 문을 밀고 나가 병원을 떠났다. 그 모습은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진우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목이 막혀 겨우 뱉은 한마디. 엄마, 그는 병실로 돌아왔다. 손이 떨리며 어머니가 남긴 쪽지를 펼쳤다. 어린 시절 처음 엄마에게 글씨를 배울 때처럼 익숙한 떨림의 필체였다. 우리 아들 진우에게 엄마는 더 이상 널 구할 수 없어.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몸은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까 엄마가 떠나는 건 내가 밉거나 화가 나서가 아니야. 남아있으면 넌 계속해서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엄마를 원망할 테니까. 엄마는 약한 사람일지도 몰라. 하지만 널 죄책감 속에 살게 하고 싶진 않아. 엄마는 멀리서 아주 조용히 내가 잘하는 걸 바라보던 그 시절처럼 널 지켜볼게. 찾지 마. 그리고 언젠가 만약 엄마가 돌아온다면 그땐 웃으면서 맞아줘. 쪽지가 진우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 위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너무 늦었어요. 그날 이후 진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고급 아파트를 떠나 지역 보건센터 3층의 작은 방으로 이사했다. 매일 그는 고아들을 위한 생활 기술 수업을 무료로 가르쳤고 직접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바닥을 닦고 수건을 빨며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손이라는 이름의 기금을 만들었다.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해 장기 이식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의 병원비를 지원했다. 과거의 자신처럼 생사의 경계에 서 있던 아이들을 위해 진우는 더 이상 SNS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인터뷰도 거절했다. 하지만 가끔 사람들은 그를 보았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혹은 요양원 근처 벤치에 오래도록 앉아있는 모습.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와 낡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 노트 안에는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 거의 100통 가까이 써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엄마께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스스로 떠나는 길을 선택하신 분께. 진우는 때때로 텅 빈 방에서 혼자 앉아 자신의 옆구리에 남아있는 흉터를 바라본다. 어릴 적한 이식 수술의 흔적. 그리고 조용히 속삭인다. 엄마, 난 아직 부족해요. 하지만 배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법을, 용서하는 법을. 엄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어딘가 바닷가 마을일 수도, 작은 요양원이거나 깊은 산속 절일 수도 있는 곳. 한 백발의 여인이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차를 끓이며 하늘을 바라본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누군가 아들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진다. 그의 겨울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다. 첫눈은 두껍게 내렸고 하얗게 덮인 길, 지붕 그리고 진우가 어릴 적 엄마와 함께 걸었던 골목길들 위에 내려앉았다. 진우는 여전히 매주 한 번 병원 근처 오래된 버스 정류장을 찾는다. 손에는 하얀 국화꽃을 들고 마음속엔 작은 기적을 바라는 간절함이 깃든다. 엄마가 낡은 갈색 외투를 입고 나타나 떨리는 손으로 그 꽃을 받아줄 것만 같은. 하지만 이번 겨울에도 차가운 바람과 침묵만이 그를 맞는다. 어느 주말 진우는 어머니의 손, 재단 주소로 온 낯선 소포 하나를 받았다. 보낸 사람 이름도 정확한 우체국 도장도 없었다. 단순한 종이 상자 하나. 그 안에는 오래된 손수건 한 장이 들어있었다. J.W. 이니셜이 수놓아진 어린 시절 엄마가 그의 땀을 닦아주던 바로 그 손수건. 정성스럽게 접힌 그 안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희미한 검은 잉크로 쓰인 단 한 줄. 곧 추워지니까 그날처럼 손 시리지 않게 하렴. 진우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그는 쪽지를 코에 가져갔다. 어릴 적 내내 기억하던 그 계피 향. 엄마의 손바닥에서 나던 따뜻한 냄새가 은은히 배어 있었다. 엄마죠. 아직 살아계신 거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이후 진우는 직접 전국의 시골 마을들을 다니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손재단에 도움을 요청했던 어르신들이 있던 곳마다 찾아갔다. 손에는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을 들고 사람들을 만나 조용히 물었다. 아무도 확신하진 않았지만 아무도 단호히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어느 산자락 마을의 작은 요양원. 진우가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며 묻자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돌아서려는 진우를 불러 세우며 말했다. 저기요. 만약 흰 머리를 한 아주머니가 감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뜨개질을 하다가 가끔 산 쪽을 바라보는 걸 보신다면 아무 말 마세요. 그저 정중하게 인사만 해드리세요. 진우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 다음 해봄 눈이 녹고 감나무의 꽃이 다시 피었을 때 그는 다시 그 자리를 찾았다. 감나무 아래 낡은 벤치 위 정갈하게 접힌 새 손수건 한 장. 그 위에는 붉게 익은 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그저 바람이 살며시 불고 어딘가에서 국화 향이 은은히 흘러왔다. 진우는 몸을 굽혀 손수건을 들고 그것을 뺨에 조용히 눌렀다. 엄마, 저는 계속 살아갈게요. 매년 여기 돌아오기 위해서라도요. 언젠가 당신에게 진짜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진우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부모 없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조용한 일을 계속 이어갔다. 매일 밤 그는 단출한 재단 위에 작은 초 하나를 켰다. 사진도 없이 벽에 손글씨로 붙인 종이 한 장만이 있었다. 아들은 엄마의 용서를 바라지 않아요. 그저 엄마가 알아주셨으면 해요. 아들이 지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배우고 있다는 걸 엄마가 바라셨던 것처럼요. 진우와 그의 어머니 혜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비극이 아니다. 이야기는 조용한 사랑, 말 없는 희생, 그리고 한 자식의 늦은 후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고통스럽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이 이야기에는 우리 모두가 곱씹어야 할 교훈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은 말없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희생이다. 혜란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간을 기증했지만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육체적 고통과 피로를 감내했다. 오직 아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살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 사랑은 보답도 인정을 바라지 않았다.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진정한 모성애란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다. 그 조용함이야말로 가장 귀한 사랑이다. 이야기는 또한 경솔한 말이 사랑을 어떻게 상처낼 수 있는지를 일깨운다. 진우는 분노 속에서 어머니를 몰아붙이고 그녀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했다. 자신을 위해 수술대에 올랐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말은 피를 흘리게 하진 않지만 마음을 베어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특히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또한 이 이야기는 강력한 경고를 담고 있다. 우리는 언제나 사과할 시간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 진우는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늦어버렸다. 어머니는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났고 그 빈자리는 평생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인생은 항상 우리가 실수를 고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사랑할 수 있을 때, 용서를 구할 수 있을 때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는 또한 고귀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한다. 혜란은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도 없이 조용히 떠났다. 그건 미움이 아닌 사랑이었기에 자식을 죄책감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었던 어머니의 선택이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떠난 사람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다. 혜란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진우의 모든 선행 속에, 그의 눈물 속에, 그리고 그가 선한 길을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살아있다. 이건 단순한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가 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조용한 경고다. 사랑하고 아끼자. 지금 할 수 있을 때. 왜냐하면 아무리 조용히 다가온 상실이라도 그 하나로 인해 우리는 평생 후회 속에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평범한 삶 속의 감정,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을 기억하고 싶은 당신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걸 망설이지 마세요. 어쩌면 지금 누군가는 더 따뜻하게, 더 선하게 살기 위한 조용한 한마디가 필요한 순간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엄마와의 추억,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 혹은 늦었지만 꼭 하고 싶은 사과의 한마디라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한 줄 한 줄이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는 사람의 온기를 이어가는 소중한 연결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한국 드라마 각본 채널 작은 이야기가 큰 마음을 울리는 곳에서